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여당 지도부 만찬. 건배사가 이기자였다고 하는데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 작품이라죠? 그렇죠. 뭐 요즘 그 건배사 좋은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좋은 건배사가 이기자 이건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막 근데 이런 원래 게- 뜻은 이기자인데 풀어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풀었으면 이제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인데 또 실제로 뭐 선거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데서도 이기자. 그리고 국정도 잘해서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긍정적인 그 건배고 아마 좀 그 센스가 좀 좋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자라는 그 건배사로 시작한 어제 회동. 자,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사안, 바로 장과 인산 청문회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자, 흠결 없이 100%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회를 설득하겠다. 지금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와중에 반대는 있지만 국회를 설득하겠다. 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제 김인수 헌재 소장, 그다음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가지고 지금 대치가 여의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당청 회의를 했습니다. 만찬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지금 당뇨들이 임명되면서 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장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야당의 어떤 반대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돌파구를 찾는 첫 번째의 어떤 스텝으로 민주당 그 간부들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국회와 소통을 하겠다는 뜻인데 네.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애가 타고 목이 마른 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 저는 뭐 어제 그 여당과의 소통도 좋지만 야당하고도 좀 직접 대통령이 이 좀 그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5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솔한 소통들을 좀 하면서 야당이 뭔가 좀 국정에 협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열어주는 노력이 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만찬의 주요 주제였던 것인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구하기 총력전을 펼치자는 게 지금 여권의 입장이고요. 야권에서는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만찬에 앞서서 매우 이례적인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경화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입니다. 그는 간곡히 요청드린다. 뭐 아주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이례적이고 저게 이제 만찬 직전에 나온 또 호소문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강경화 구하기다. 언론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하셨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얼마나 간절하게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바라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또 여야 의원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윤병세 외교장관이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외교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함께 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실제 그 카운터 파트너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좀 인사청문회가 좀 채택이 돼서 임명을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임명을 하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각종 여성 단체들도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요. 자, 강경화 후보자의 이런 발언들 때문입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네, 여성단체 일부긴 하지만 뭐 친정부모도 봉양을 한다는 얘기, 또 개인 승용차 타고 경기도 나눔의 집에 직접 가기도 해서 뭐 논란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지선언 나오고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 재산 얘기는 뭐 남편하고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건 요즘에 그런 부부들도 많죠. 하지만 남편의 재산이나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 세금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관리와 몰랐다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뭐 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성들한테 그 뭐 굉장히 좋게 들릴 수 있고 시원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안부 문제도 이게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서 일본하고 그러면 새로 또 그걸 뭐라고 협정을 다시 해야 되느냐, 재협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내놨어요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의 그 야당에서의 문제는 뭐 위장전입 같은 뭐 이런 그 위장전입이 아니라 거의 특혜죠 그 전입은. 그런 문제보다는 외려 자질, 능력의 문제로 그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적절한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강경 모드로 나가는, 시간이 없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그 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강경 모드로 가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이냐는 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허 소장님,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은 능력, 자질이 부족한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청문위원들이 이제 청문 과정을 겪으면서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뭐 자기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못 보여준 게 아니고 능력은 충분하지만 청문회라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해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뭐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능력이 없다면 그분이 국제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그만한 고위직에 올라갈 수도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 능력 문제는 물론 뭐 양자 외교나 뭐 그 미국과의 이런 그 외교를 직접적으로 해본 그런 경험은 적은 건 맞죠. 그렇지만 다자 외교, 인권 외교와 그리고 국제 외교의 총산이 유엔 아닙니까? 거기서 네. 최고직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이렇게 청문회 과정을 저도 뭐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원유철 의원이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게 5초간 답변을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저는 외교장관을 지금 질문하는 건지 국방장관을 질문하는 건지 좀 혼돈이 올 정도의 분위기도 네. 있었다. 물론 외교장관도 국방을 알아야 되고 국방장관도 외교를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좀 지나친 면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분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내정했을 때 그때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환호했던 걸 기억해 본다면은 이분의 다소 부적절한 그런 어떤 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지금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발탁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판단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야당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그 지점인데 지금 예, 예. 민주당이 어제 그 당청간에 만찬을 했는데 분명히 그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집권 측에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능력과 이런 정도의 도덕성 가지고 탈락한 적이 있었냐 무수히 많았죠 전 정권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거 더 약한 문제를 가지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과거 우리가 야당했을 때의 어떤 그 잣대가 지금 집권하고 했을 때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이라도 맨날 그 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후기도 진솔하게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은 좀 심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야 예, 되는 예. 것인데 이 사람은 아무 하자가 없다. 어떻게 하자가 없습니까? 아니, 그런 말은- 하자는 무수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여성단체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가 여성부 장관이나 보훈처 장관이면 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기본적으로 일본과 얼굴을 맞대고 위안부 전 정권이 물론 잘했든 못했든 국가 간의 협정 문제를 재협상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위안부 할머니의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얘기이긴 하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한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자, 근데 사과 그 문제, 말씀 사과 문제를 예. 잠시 말씀드리면요. 예. 아니 비서실장이 맨 처음에 사과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연이어서 사과라는 말만 안 했지 사실상의 사과인 국민과 야당의 간곡한
양해를 구한다는 또 사실상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계속 사과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럼 무자자란 말입니까? 네, 네.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과라는 뜻은요. 받는 측에서 사과로 인정돼야 사과인 거지. 예. 사과를 했다 해서 사과가 그건 사과가 아니죠. 두 분 간의 논란 자체가 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6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또 비고시 이런 상징성과 함께 아까 저희 채널A 정치부가 말할 때 부적격하다. 그야말로 자격이 없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회로 가서 야권 대표들을 좀 만났는데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 적기 바빴고 외교부에서 전달한 메모나 쪽지를 겨우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정원내 대표는 뭐 설사 외교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뭐 얼굴 마담 이런 거 좀 지나친다 싶을 만한 비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지나치죠, 그거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물론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뭐 얼굴 마담 정도라고 이겨버리면 그분이 유엔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지금까지 그분이 갖고 있는 커리어를 자체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건 좀 지나친 발언이고 예. 질문을 받아 적는 건 받아 적어야죠. 혹시나 잘못 질문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 그럼요. 네. 네네. 만약에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질문은 당연히 좀 적고 메모를 하고 그 메모를 보면서 답변을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주는 메모를 읽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본인이 100% 지금 와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외교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적으로 했던 외교 업무는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과 연관되는 외교 업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업무들은 다 알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네네. 도움을 받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몇몇 대목에서 뭐 예. 그 당 보고서 이런 대목이 좀 나와서 그렇죠. 보고 그런 읽는다는 부분들. 논란은 조금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뭐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그 자질이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뭐 해명하는 가운데 거짓말 논란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외교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조금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당청에서 발언을 보면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얼마 전에 뭐 라디오 인터뷰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출연해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난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청문회에서 이 세 분이 적격한가 부적격한가 보다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될 대목 아닙니까? 협상을 해야 될 대목인데 원내대표는요 상대당과 협상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데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건 정치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야당도 물론 비판받아봐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절박감이 있는 쪽은 청와대와 민주당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전병헌 수석, 그다음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쨌든 낮은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세 후보 가운데 최소한 야당한테도 명분을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야당도 자기들의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청문 전국에서 넘어가서 이 세 분한테는 정치 협상의 공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목마른 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에게 어떤 정치 공간을 열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병헌 수석은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찾아갔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화답한 이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당당하고 떳떳한 야당 그리고 정부에 협조할 것은 거리낌 없이 인색함 없이 협조하는 추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언 중에 나온 준여당이란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각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여권에 협력하겠다는 매우 반가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중대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그 이중대 발언은 바로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 국민의 이중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화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준여당하고 이중대하고의 이 어감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준여당이라고 하면 네. 여당에 준하는 거면 우선은 좀 혜택이랄까요? 지위가 여당급이라는 거고 이중대가 되면 이제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거고 뭐 좀 종속적인 관계가 되고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뭐 다르고 다른데 굉장히 그 어감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준여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이 간다라고 하면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안에서는 뭐 연정 비슷한 게 그러면 가능한 네. 건지 그런 뜻의 준여당이라고 말씀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뭐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다 그러면. 그런데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중대라고 저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이런 뭐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국민의당에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로는 2등이니까요. 네네. 그런 면에서 한국당이 그 대변인의 저런 그 논평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뭐 언어라 그럴까요? 좀 그런 묘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이제 커지는 것이고. 의석도 40석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남을 주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위치 잡기가 아주 뭐 준여당으로서 위치 잡기가 좋은 거죠. 그러나 때로는 뭐 안 들어줄 듯 이렇게 하면은 또 청와대와 민주당은 뭐 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이제 정준길 그 대변인이나 야당에서는 제가 볼 때 그 국민의당을 이중대라 그러는데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이중대가 아니고 본부중대였습니다. 원래. 본부중대. 본부중대다. 본부중대인데 잠시 나갔던 것뿐이고요. 네. 예. 원래 한 뿌리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뭐 인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논란이 굉장히 이제 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따라다닐 논란이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사안별로 어떤 부분은 협조하고 어떤 부분은 협조하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타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상 초유의 네. 다당제 구조화해서 지금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떤 협상 포인트, 예를 들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중도정당이 살 수 있는 어떤 방법, 개헌 문제 이 부분을 메르켈 정부에서 기민사 3인 연정할 때 국민들한테 협상의 내용을 전부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치든 연정이든 테이블 밑에서 하면 그건 야바이가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당하게 협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협상의 결과가 무엇이다.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민주당 문재인 정권과 협치 내지 연정을 한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않으면 이중대, 뭐 사쿠라 이런 논란이 계속 가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이슈가 뜨거운 만큼 저희가 어제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해봤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전부 한번 물어봤어요. 다 답변하신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이제 김희수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표결은 안 하지만 여론이 중요합니다. 네. 한번 다시 짚어보죠. 네, 자 김의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자,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격이라고 답한 분이 9명, 그다음 부적격이라고 답한 분이 8명, 유보 및 답변 거부가 13명이고요.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적격은 2명, 부적격 24명, 유보 및 답변 거부가 4명입니다. 아까 호 소장님이 민주당 본부중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의원, 국민의당 의원들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눈 것 같아요.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서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강경화 후보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 가지로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는 능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제 개인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 또 본인이 밝히면서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보고 다만 이제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오늘 나온 그 특수활동비 사용하는 거 빼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 두 가지 색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적인 성향을 보이자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반대로 나오는 것 같고 네.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흠결이 없다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는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국민의당의 정체성 같아요. 네네. 중여당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잘못된 것에는 채찍을 강하겠지만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부에 협조하는 틀을 취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5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솔한 소통들을 좀 하면서 야당이 뭔가 좀 국정에 협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열어주는 노력이 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반탄의 주요 주제였던 것인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구하기 총력전을 펼치자는 게 지금 여권의 입장이고요. 야권에서는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만찬에 앞서서 매우 이례적인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경화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입니다. 그는 간곡히 요청드린다. 뭐 아주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이례적이고 저게 이제 만찬 직전에 나온 또 호소문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강경화 구하기다. 언론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하셨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얼마나 간절하게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바라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또 여야 의원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윤병세 외교장관이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함께 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실제 그 카운터 파트너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좀 인사청문회가 좀 채택이 돼서 임명을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임명을 하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각종 여성단체들도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요. 자, 강경화 후보자의 이런 발언들 때문입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네, 여성단체 일부긴 하지만 뭐 친정부모도 봉양을 한다는 얘기 또 개인 승용차 타고 경기도 나눔의 집에 직접 가기도 해서 뭐 논란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지선언 나오고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 재산 얘기는 뭐 남편하고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건 요즘에 그런 부부들도 많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여당 지도부 만찬. 건배사가 이기자였다고 하는데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 작품이라죠? 그렇죠. 뭐 요즘 그 건배사 좋은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좋은 건배사가 이기자 이건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뭐 근데 이런 원래 게- 뜻은 이기자인데 풀어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풀었으면 이제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인데 또 실제로 뭐 선거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데서도 이기자. 그리고 국정도 잘해서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긍정적인 그 건배고 아마 좀 그 센스가 좀 좋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자라는 그 건배사로 시작한 어제 회동. 자,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사안, 바로 장과 인산 청문회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자, 흠결 없이 100%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회를 설득하겠다. 지금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와중에 반대는 있지만 국회를 설득하겠다. 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제 김인수 헌재 소장 그다음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가지고 지금 대치가 여의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당청 회의를 했습니다. 만찬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지금 당뇨들이 임명되면서 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장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야당의 어떤 반대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돌파구를 찾는 첫 번째의 어떤 스텝으로 민주당 그 간부들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국회와 소통을 하겠다는 뜻인데 네.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애가 타고 목이 마른 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 저는 뭐 어제 그 여당과의 소통도 좋지만 네. 야당하고도 좀 직접 대통령이 이